안녕하십니까, K맨입니다. 오늘은 브론코 껍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코 안팎의 재질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기존에 나왔던 차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고 뭐 굳이 그 재질을 따로 리뷰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이 브론코는 한국에도 이제 아우터뱅크 출시했잖아요. 재질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의외로 이게 좀 많이 궁금해요. 특히 접혀하지 않았던 차는 어떤 스타일로 나왔냐, 또 이 재질의 느낌에 따라서 차가 고급스럽게 보이나 아니면 좀 실용적으로 보이나 뭐 이런 것도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자세히 그 재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밖에는 두 가지죠. 쇠 아니면 알루미늄. 이게 뭐냐면 쇠 같은 거가 있으면 요 끝이 마그네틱으로 된 거예요. 쇠 가까이 가면 이렇게 마그네틱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쇠인지 알루미늄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그걸 판별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고, 이게 뭐냐면 쇠일 때 이 자석이 딱 붙어갖고 딱 잡아당기면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거기서 얼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밖에 도장면이 얼만큼 두껍게 도장이 됐는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차가 새로 칠한 차인지, 그래서 도장면이 두꺼운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사고의 유무를 알아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좀 허접해요. 저는 사고 유무를 찾아내기 위해서 산 건 아니고 자석이 필요해서 샀는데, 이게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아마존에서 샀거든요. 이걸로 제가 일단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는 차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북미용 브론코는 차 문이 잠겨 있어도 얘는 열립니다. 랭글러가 보통 이 커버가 없거나 있어도 열리잖아요. 얘는 충분히 잠김 장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넣어놨다는 거. 자, 보셨죠? 쉽게 말씀드리면 필러는 다 쇠 구조물로 돼 있고, 앞범퍼, 뒷범퍼도 다 쇠로 돼 있고요. 뒷범퍼의 커버는 또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닛하고 앞펜더, 문짝, 이거는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그리고 뒤에 트렁크도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쇠로 된 부분은 약간의 강성이나 무게 배분을 좋게 하기 위한 재질 선택이라고 보이는데요. 좋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실내 한번 보죠. 자, 앞에 핸들은 소프트 가죽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촉감도 좋고 되게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가죽으로 쓰여졌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이 저급스러움은 없어요. 핸들이야 뭐 이런 느낌인데 그냥 플라스틱, 딱딱한 플라스틱이고, 얘는 이게 스위치가 하나하나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이 전체는 맨들맨들한 고무 재질이고 버튼이 이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르는 터치감은 구분은 확실히 지어집니다. 아무래도 겉에 전체 고무로 쌓여져 있다 보니까 이게 깔끔하게 딱 눌려지는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눌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구분은 확실하게 되니까 운전하면서 누르다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체 고무에 이 안에 숨어 있는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그냥 저렴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요것도 플라스틱인데 얘는 그래도 나름 소프트한 재질로 쌓여져 있어요. 뭐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는다. 요 플라스틱도 뭐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죠? 약간의 자잘한 문양이 들어간 딱딱한 플라스틱. 그 맨들맨들한 플라스틱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나요? 그런데 뭐 저는 그냥 그렇게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도어 팔걸이인데, 자, 이 팔걸이대하고 요 도어 위에 트림하고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느낌이 약간은 그 천으로 쌓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고, 이것도 약간 소프트합니다. 살짝 들어가요. 이게 도어 손잡이인데 여기에 있는 재질은 패턴은 들어갔으나 저렴한 플라스틱. 문이 다 이렇게 통짜로 돼 있죠. 다 저렴한 플라스틱. 브론코 보면 운전석과 패신저 사이드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 손잡이는 손톱 같은 거 이렇게 손톱 자국 나잖아요. 좀 있으면 튀어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약간 그래도 소프트한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표면이 먼지가 많이 묻을 것 같은 그런 꺼끌꺼끌한 고무 느낌의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먼지 많은 걸레로 닦게 되면 여기가 먼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요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딱딱한 소리나 붓 이런 걸로 이렇게 털어내고 닦아내야 하는 좀 그런 느낌의 재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예요. 이거 그런 재질이다 보니까 그립에 이렇게 딱 쥐어지는 느낌은 미끄럽지 않고 좋다, 뭐 이 정도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런 플라스틱, 계기판 바로 밑에 있는 플라스틱인데 상당히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많은 포드차에 사용되어 있는 그런 맨들맨들한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이퍼 조절 레버 보면 애들 장난감에 있을 것 같은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포드차를 한 번 이상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고급한 느낌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붕, 이게 이제 기본 하드탑인데 여기에 보면 노이즈 방지용 인슐레이션 패드 같은 게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아주 싼 부직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차를 처음 사서 받으면 이 부직포에서 살짝만 스쳐도 먼지가 우르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리뷰할 때 이 차를 사면 이 지붕을 다 뜯어내고, 이 지붕 뜯어내는 건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되게 쉬워요. 뜯어내지 않으면 좀 청소하기 곤란해요. 먼지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뜯어내서 진공청소기로 한번 이렇게 흡입해 주는 게 좋아요. 털어도 좋은데 제가 털어보니까 털면 한도 끝도 없이 먼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공청소기로 빨아주면 그나마 좀 먼지가 많이 약해집니다. 일단 그 정도의 팁. 마음 같아서 물빨래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분리되진 않아요. 아휴 참. 뭐 보이시죠 지금 제가 이게 접착제로 되어 있는데 떨어져요. 누르니까 또 다시 붙네. 다시 붙이고. 네, 그래서 사람이 타는 공간에는 부직포로 다 되어 있어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선바이저 한번 볼까요? 선바이저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저급한 재질. 근데 이게 또 다 이걸 사용하더라고요. 스웨이드 옵션이나 이런 차가 없는 한, 심지어 포르쉐 911도 선바이저는 이 재질입니다. 이 재질. 특별히 스웨이드로 쌓여있지 않아요. 옵션이 있었던가? 911에? 이 고급차들도 선바이저가 특별히 스웨이드나 다른 옵션이 없는 한 저급한 재질로 되어 있죠. 얘는 딱딱한 플라스틱인데 고급스러움은 아니고, 이게 라이트가 노랗게 보이죠? 근데 이거는 그나마 LED로 되어 있습니다. LED. 근데 얘는 노란데 얘는 또 하얘요. 같이 하얗게 하지 뭐. 왜 그랬을까요? 이거 분명히 LED라고 그랬는데 느낌은 이 노랗다 보니까 LED 느낌은 안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에서 꺼져요. 이 정도. 선바이저를 닫을 때 이렇게 누르고 닫는 것도 좋지만 그냥 열린 상태에서 다 이렇게 닫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린 상태로 바로 닫으면 되고, 그 위에 나머지 트림상에 있는 플라스틱을 보면 그냥 저렴이 그대로입니다. 이 어피러 스위치도 패턴이 들어가 있지만 그냥 딱딱한 일반 플라스틱이고요. 이 주변에 사용된 재질도 다 그냥 일반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완전 민자가 아닌 오돌토돌한 그런 플라스틱이라 아주 싸 보이진 않아요. 그 정도입니다. 대시보드 한번 볼게요. 대시보드 보면 소프트할 것 같은 느낌으로 생겼지만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입니다. 앞에 스피커 재질도 딱딱한 플라스틱이고, 또 저기 뱅앤올룹슨 마크 자체는 저 글씨가 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은 나나 나머지는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 얘는 좀 보들보들한 걸 해주죠. 그죠? 보통 차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앞에 보들보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능 선택 스위치. 보시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겠지만 요 스위치 전체에다가 하나의 고무 스타일의 플라스틱 커버로 다 돼 있어요. 별도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전체가 다 커버가 되어 있거든요. 물을 흘려도 물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 스위치의 느낌은 이 안에 별도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핸들 스위치와 같은 개념이지만 스위치가 훨씬 크고 눌려지는 느낌은 확실히 구분이 딱딱 지어져서 깔끔하게 눌려지는 느낌 납니다. 스크린은 견고한 플라스틱의 껍데기 느낌입니다. 송풍구, 베들랜드는 이 오렌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트림마다 약간 다른 그 차별인데 재질은 똑같습니다. 얘는 상당히 소프트한 재질로 되어 있고, 이 나머지는 그냥 저렴한 플라스틱 들어가 있고요. 송풍구 열고 닫는 스위치는 이거는 그래도 소프트한 고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스위치류를 보면 그냥 저렴저렴한 밴들밴들한 일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이 누르는 느낌은 부드럽게 들어가서 뭔가 연결된 듯한 느낌 아니고요. 똑똑 이렇게 끊어진 듯한 느낌. 이 동그란 스위치들은 플라스틱 위에 에폭시가 쌓여있는 듯한 느낌의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돌리는 거는 약간 그래도 소프트한 고무 플라스틱 재질인데, 잡고 돌리고 하는 거는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난슬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찰징 패드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다 그냥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이 표면은 뭔가 좀 까끌까끌한 느낌은 나지만 상당히 싼 플라스틱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 여기 못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차 살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 이 브론코가 세 번째잖아요. 소프트탑 베들랜드 하나 있었고, 아우터뱅크 소프트탑 있었고, 얘는 하드탑 베들랜드인데 그 세 대 모두 나사못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이걸 스페어로 준 건지 아니면 어디 돌리다 남긴 건지, 근데 굳이 여기 있는 게 참 마음에 안 들긴 했습니다. 뭔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했고, 지금은 좀 무뎌졌지만. 그리고 브론코만이 갖고 있는 배지, 알루미늄 느낌이에요. 포인트 하나 넣어준 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도 좋지만 요 공간에 텔룰라이더처럼 뭔가 하나 넣어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전반적인 그 손잡이 느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운전석과 동반석 입구에 있는 손잡이의 요 재질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얘도 더러워지면 닦을 때 깨끗한 수건으로 잘 닦아야 먼지가 없어진다는 거 이렇게 돼 있고, 기어 레버 한번 볼까요? 기어 레버는 참 이것도 재밌어요. 2차 어울리지 않는 소프트 가죽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아주 알루미늄 느낌이 나지만 싼 플라스틱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칠을 아주 잘했어요. 그 나머지에 연결되어 있는 플라스틱은 그래도 완전히 산틱한 느낌은 아니나 고급스러운 느낌도 아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수동 모드에 기아 변속할 수 있는 스위치잖아요. 누르는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운전하면서 변환을 빨리빨리 할 때 체결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허공에다 대고 펌프질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살짝 들어요. 이거 진짜 거의 사용하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름 또 사용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 매뉴얼 모드를 기어 보면 이 드라이브 밑에 M에 놓고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냥 드라이브 상에서 엔진 브레이크 사용할 일이 있으면 그냥 바로 매뉴얼로 옮기지 않고 요거 마이너스로 누르면 기아 변속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오늘은 재질 리뷰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딱 봐도 뭔가 1달러 샵 천냥 하우스 같은 데서도 잘 안 팔 것 같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소리도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시보드의 구성을 보면 다 어두운 컬러고 해서 되게 싸 보이고 저렴해 보이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차의 가격을 놓고 봤을 때 그 정도의 고급스러움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한국에 파는 아우터뱅크 보니까 그게 거의 6,900만 원이더라고요, 차값이. 실제 얼마에 거래되고 팔릴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가격이면 내장재를 더 고급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이 브론코가 막 고급스러우면 그렇게 안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굳이 또 고급스러움을 일부러 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아쉽지 않나, 여러 가지 중복적인 생각이 듭니다. 안전벨트 자리인데 아주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다 돼 있고, 주변에 고리도 그렇고, 안전벨트야 뭐 특별한 재질 아니니까요. 이 고트 모드 다이얼 볼까요? 얘는 이 겉에 어두운 컬러로 칠해져 있는, 이 포드에서 좋아하는 컬러 같아요. 실내 인테리어 소품에 이 컬러로 칠해져 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플라스틱에 이렇게 글씨를 칠한 거죠. 이 전체적인 스위치도 브론코에서 몇 군데 있는 것처럼 한 피스로 된 고무예요. 이 안에 스위치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얘는 근데 누르는 느낌이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좀 더 세게 눌러야 눌려집니다. 그리고 돌리는 거는 이제 고트 모드를 선택할 때 돌리잖아요. 이 위는 안 들어가고 요 밑에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브론코는 이런 돌아가는 다이얼 스위치 같은 거는 난슬립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소프트한 고무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스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윈도우 스위치에 들어간 플라스틱은 저렴한 버전이고, 이 주위에 약간 오돌토돌한 느낌의 플라스틱도 이 스위치와 구분이 될 뿐이지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고요. 그 옆에 보면 사이드 미러 조절 스위치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고무로 다 덮여져 있고, 이 안에 별도 스위치가 숨어서 조절할 수 있는, 이 방향 설정도 이렇게 눌러지는 겁니다. 이 스위치도 상당히 무거운 느낌의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좀 더 힘있게 눌러야 돼요, 조절하려면. 그러면 이번에는 시트를 한번 볼까요? 가죽 시트? 한국에 들어가는 브론코엔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북미에서 출시하는 브론코는 3가지 시트 옵션이 있는데 기본 시트가 2가지예요. 천 시트하고 바이닐 시트. 그러니까 바이닐 시트가 뭐냐면 레자 시트예요. 인조 가죽이라고도 불리지만 그냥 비닐 시트죠, 한마디로. 비닐이 영어로 바이닐이잖아요. 스티로폼이 영어로 스타이로폼. 이 차는 천 시트나 바이닐 시트가 아니고 별도로 한 대략 2,500불 정도 되나요? 그 금액을 추가를 해서 가죽 시트가 들어간 옵션이거든요. 그런데 시트를 보면 뭔가 소프트한 느낌 아니고요, 딱딱한 가죽입니다. 그렇다고 뭐 나팔 레더 이런 건 아니니까요. 착장면도 보면 뭔가 패턴이 굵직굵직한 이런 딱딱한 가죽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시트의 내부는 뭔가 소프트해요. 이렇게 보면 틀은 잘 잡혀서 요 옆에 이런 데는 딱딱하고,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부분은 소프트하고, 얘도 소프트한데 근데 이제 가죽이 굵직한 느낌이라고 해서 뭔가 튼튼할 것 같지만 벌써 이렇게 밀린 흔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로 여기는 많이 안 앉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가끔 왔는데, 와이프도 무거운 친구는 아닌데 얘가 벌써 이 정도면 AS를 물어볼까요? 심한데? 뒷자리도 뭐 똑같죠. 앞자리랑 다를 바는 없는데, 오히려 이 자리에 앉는 친구가 무거운 친구인데 시트가 오히려 여기보단 괜찮네요. 얘 한번 슬쩍 물어봐야겠어요.
이런 거 잘못 물어보면 너무 예민하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레버는 루프를 열 수 있는 레버인데 패턴은 있지만 고급스럽지 않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 중간에 연결된 거는 내장재 마무리하는 소음 패드가 연결되어 있는 고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 하드탑은 잡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도 잡소리 나는 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결국은 AS로 고쳐준다고는 하거든요. 어떻게 고쳐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하드탑 받으시는 분들, 제가 저번에 하드탑의 부위별로 색깔이 다른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색깔이 다른 루프를 받았다. 그게 하자라기보다는 처음에 나왔던 그 하드탑의 불량을 제거해서 적용한 건데, 그 루프는 오프로딩 한번 갔다 오면 잡소리 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허접하면 허접할 수 있는 리뷰일 수 있는데, 그래도 차를 처음에 딱 볼 때 눈으로 보는 부분이 기능적인 것보다는 재질의 느낌, 이런 게 확 다가오잖아요. 그럼으로써 1차적으로 차를 뭔가 판단하게 되는데, 브론코는 딱 봤을 때 0부터 10까지의 고급스러움이 있다면 10이 최대의 고급스러움을 가졌을 때 브론코는 대략 한 6? 5? 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 실내 필러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운전석 옆에 있는 필러인데 아주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얘는 에어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커튼형 에어백이. 랭글러하고 좀 다른 점이죠. 여기도 에어백.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로브 박스. 네, 아주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그래도 얘는 이렇게 천천히 열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넓고 눈에 많이 띄는 이 브론코가 쓰여져 있는 동반석 앞에 대시보드는, 이렇게 보면 뭔가 있어 보입니까? 글씨도 있고 해서 가까이 가서 보면 이건 그냥 음각으로 성형 주물로 떠서 만들어진 글씨고, 똑같은 저렴한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약간 오돌토돌한 느낌이 있어서 완전 싸구려처럼 보이지는 않는 그 정도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뭔 물자국이 튀었냐? 이제 이 핸들에 보면 나머지 이 칠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고트 모드의 다이얼에 칠해져 있는 이 컬러하고 똑같은 컬러인데, 햇볕이 바로 들어오니까 여긴 좀 밝아 보이네. 아무튼 이것도 그냥 민자 플라스틱에 칠한 재질로 되어 있는 고급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차는 배들랜드인데 아우터뱅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우터뱅크도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혹시 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궁금하다 하신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그거는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트렁크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트렁크는 네, 쇠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 체크. 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의 안에 있는 실내 재질 아주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이 안에 있는 필러는 네, 쇠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에서 그린색 정도로 딱 끊어지면 도장면이 공장에서 칠해진 거하고 같은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네. 뒤에 보면 스피커 커버 플라스틱도 있는데 이것도 아주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이 먼지 많은 지붕 커버를 이 트렁크 위에도 이 커버가 부직포로 다 들어와 있네요. 나 이건 청소 안 했는데? 이런.